여러분 10월 더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전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의미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의미가 있어서 전체를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2의 3분의 2승 곱하기 54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2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3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 되니까 정답은 6이 되겠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부터 2까지 4x제곱 플러스 3을 적분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적분을 그대로 해보면 3, 여기 세제곱이네요. x 4제곱 플러스 3x 그래서 0, 2가 붙고요. 그럼 16 플러스 6이니까 22가 됩니다. 3번 주기라고 했는데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되죠. 이게 지금 4라는 거예요. 얘랑 얘랑은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절대값 a는 2분의 파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양수 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실수 전체에서 fx가 연속이래요. 그럼 연속이면 당연히 fx가 연속이면 여러분 이게 속뜻은 쉬운 문제지만 fx가 연속이면 fx의 제곱도 연속이에요. 얘가 연속이면 이 안에는 그런 속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fx의 제곱이 연속이니까 그거의 극한값이랑 그거의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f0의 제곱이라고 봐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보면은 연속 마이너스 연속인데 마찬가지로 연속 마이너스 연속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요. 그래서 얘랑 4f0 마이너스 4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변으로 넘겨보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래서 f0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비수열이 아니라 등차수열이에요. 이런 문제에 주의해야 되는데 밑에 관계식은 마치 등비중항으로 나와 있어서 제대로 안 읽으면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등차수열이다. 네 번째 항이 10이면 두 번째 항은 10에서 2d를 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항은 10에서 2d를 더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100-4d 제곱인데 요게 64라는 거죠. 그럼 4d 제곱은 36이 되니까 d 제곱은 9가 되고 d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공차를 6번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6번 문제를 볼게요. 증가감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증가감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증가감소는 어디의 단원이죠?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증가감소가 나오면 그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한 함수가 중요하고 그 감소라면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분한 도함수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얘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닿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판별식을 해보면 9a제곱 마이너스 3 6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전개해보면 9a 제곱 마이너스 18a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고 9로 나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든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5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사분면 체크 먼저 하신 다음에요. 그럼 이 문제는
사사분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 사사분면이라는 걸 보면 그냥 4번, 5번은 제껴놔. 나중에 실수가 안 나오도록. 1번, 2번, 3번에서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분의 3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겠죠? 그러면 좌변은 사인 세타 플러스 3이 되고 우변은 2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6 사인 세타 플러스 9가 되고요. 우변은 8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8 마이너스 8 사인 제곱 세타라고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풀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가 나와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탄젠트랑 코사인이 동시에 나오면 양변의 코사인을 곱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8번. VT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VT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2t-8이니까 0,-8과 4,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0부터 4까지는 왼쪽으로 몇 만큼 갔냐면 16만큼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직선이 있다면 시작을 해서 시작한 지 4초까지는 왼쪽으로만 16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위치가 2라는 거죠. 그럼 시작할 때의 위치는 당연히 18이었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점을 한번 찍어보면 될 것 같아요. X축과 만나는 절편은 2분의 t, 0이고요. Y축과 만나는 거는 0,t제곱이에요. 자, 그럼 O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t가 될 거고 OB 같은 경우에는 t제곱, AB 같은 경우에는 루트 t 4제곱 플러스 4분의 t제곱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FT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t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럼 t로 나누면 여기 없어져서 1이 되고 여기 없어지고 루트 안에서는 t제곱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2로 바꾸고 여기 없어지죠. 그 대신에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얘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남은 건 2분의 1 플러스 루트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지금 문제에서 SN이 2n 플러스 절대값 n-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값은 우리 수능에도 얼마 뒤에 있을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이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냐 바로 두 개로 찢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n이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3n-7이 되고요. SN이 n이 7보다 작은 상황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n 플러스 7이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더했을 때 SN이 3n-7이면 AN은 뭐냐는 거예요. AN은 3이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적분이랑 똑같은데 더했을 때 3n이다. 그러면 3씩 더해가니까 n개가 더해졌을 때 3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일반항이 뭐가 되겠죠?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으면 한번 그런가 하고 한번 해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SN이 1차면 일반항은 상수예요. SN이 2차면 일반항은 1차예요. SN이 3차면 일반항은 2차예요. 한 차수씩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할 거는 1항만 제대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제가 했던 이 방법 요거에서 1항은 여러분 1항은 예외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작이 지금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다른 거죠. 그럼 2를 대입해 보면 8이 되고 2를 대입하면 2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은 1항이 8이고 2항이 1, 3항이 1, 4항이 1, 5항이 1, 6항이 1 여기까지 1이고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이렇게 계속 3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그러면 지금 홀수만 더하랬어요. 8, 1, 1, 3, 3, 3, 3, 3, 3, 3 이렇게 더하랬죠. 그럼 3이 7개 있으니까 21, 22, 30 정답은 제가 풀었을 때 29가 나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볼게요. 21, 22, 23, 31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7항의 상황은 좀 다시 봐야 된다. 왜냐면은 이 7이 여러분 등호가 여기에 붙으면 1이 되고 여기에 붙으면 3이 되니까 7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7항은 다시 한번 구해보면 S7에서 S6을 빼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3이 아니라 1이라는 걸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정답은 5번 29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11번.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FT, DT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가 나와 있어요. 수능에서도 또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정적분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식이 아니라 값이죠. 그러니까 치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A라고 바꿔볼게요. 요거를 A. 자, 그리고 요거를 B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6a x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10이 돼요. 이렇게 봤는데 얘가 우함수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 100%는 아니겠지만 99.9% 우함수, 기함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값에 관계없이 어차피 우함수였던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가 되니까 이 b를 2a로 바꾸면서 미지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6a t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t 이거 이렇게 dt 이렇게 한 게 a다 라고 해서 계산만 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2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1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주어진 데다가 2를 대입하면 정답은 46. 2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y는 ax가 그려져 있고요. y는 ax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ex가 그려져 있어요. 로그 ax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y는 ax와 y는 로그 ax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이렇게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y는 x의 이 두 곡선은 대칭인데 또 마침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 개의 교점끼리도 y는 x의 대칭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원래 y는 x의 대칭인 한 쌍에 있고 또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추가된다면 그 교점끼리도 y는 x의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점에 x좌표가 이랬어요. 그럼 y좌표는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은 a 제곱, 2, a 제곱을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 이 점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2,a제곱과 a제곱, 2의 중점이 될 거니까 굳이 이제 쓴다면 2분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 이 x좌표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2분의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하면 이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길이 역시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이용하면 a제곱과 2의 차이에다가 또 루트 2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루트 2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a제곱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합차로 a 4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랑 어떤 게 같았냐면 이 밑에 있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았어요. 근데 여기의 길이가 a제곱이고 이 점의 좌표를 보면 여기의 길이가 2니까 2분의 1 곱하기 a제곱 곱하기 2니까 이게 a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겨주면 a 4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a의 값이 아니라 a제곱의 값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a제곱은 개수가 짝수일 때의 근의 공식을 적어보면 1 플러스 루트 5. 물론 1 마이너스 루트 5도 나오지만 1 마이너스 루트 5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왜냐면 a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x좌표와 y좌표 합이 동일한 게 바로 b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과 2를 더하면 b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2를 더해주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3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a제곱과 b를 더하랬으니까 정답은 4 플러스 2 루트 5,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3번에 fx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고 했어요.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먼저 그게 뭐냐면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b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상수항 2차 함수의 상수항을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얘는 반드시 두근을 갖고 있고 그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바꾸면 fx가 x축과 접한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지나고 다른 점에서 접한다면 이 마이너스 b는 반드시 양수여야겠죠. 완전제곱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의 상수항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게 이미 확실해진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 b라는 값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b를 지난다, b는 양수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그 한 두 점을 p라고 했는데 p에서의 접선과 q에서의 접선이 그 양의 방향으로 예각으로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 기울기가 루트 3이다. 즉 f'b가 루트 3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fx의 식을 적어 볼게요. fx는 x 플러스 2를 두 번 갖겠죠?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그 다음에 b를 지나게 됩니다. 자, 제가 f'b를 궁금해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x-b를 가리고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b 플러스 1의 제곱이 루트 3, 3의 2분의 1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b 플러스 1은 바로 3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b는 3의 4분의 1에서 1을 뺀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a의 값을 구하랬어요.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1과 b를 더하면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을 한 번 더 빼주면 a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상수항의 부호예요. 상수항의 부호가 엄청 많은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b 두 근이 다르다는 것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할 수밖에 없고 b에서 지난다.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니까 이 마지막 절편이 b라는 것까지 정확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니까 미분계수가 루트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전개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4번으로 가보시죠. 14번. 자연수 K라고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A1이 마이너스 K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K가 자연수니까 A1은 당연히 음수겠죠. 자, 두 번째 항으로 가는데 요거는 규칙성이 있댔어요. 나를 살펴보시면 an 플러스 1은 두 가지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2an이거나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k거나 이렇게 두 가지 규칙성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조차 안 알려줬어요. 이 문제는 둘 다 가능하게 표를 작성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위에 대입되면 마이너스 2k가 나올 때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밑에다 대입되면 마이너스 k가 나올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또 얘가 2배가 되면 마이너스 4k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로 가게 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의 2배는 마이너스 2k가 되고 여기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빼주라 했거든요. 문제에서는 지금 가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만 우선 구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8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고 위아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2k, 자, 여기는 마이너스 4k, 또 여기는 2k, 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다 구해봤어요. 자, 총 8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3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k는 그러면서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6k인데 마이너스 6k가 3이라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k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서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으면 그때 3이 되는 그 유일한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나머지는 전부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이 0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k가 되면 0에서 마이너스 k를 빼니까 k가 돼요. 그럼 이때만 k가 3인 자연수를 띠게 되고 나머지 7가지는 전부 불능,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수정해 볼게요. 이 식은 k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제 6이라고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서 박스 밑에 있는 조건에서요, 10 이하 중에 3의 배수가 4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3의 배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5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5가 어떻게 되겠죠? 0을 대입하면 두 개로 쪼개지겠죠? 0을 2배 하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A6은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0 오른편에 지금 0을 넣었더니 0 오른편에 0 마이너스 6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0 오른쪽에는 0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찢어주고 0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로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6은 2배를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A7.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라인까지도 3의 배수가 단 1개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3의 배수가 4개가 나와야 된댔으니까 앞으로 여기 이 뒷줄부터는 모두 3의 배수가 나오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미 볼장 다 봤겠죠? 0 다음에 0 마이너스 6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A7, A8, A9, A10이 전부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6 뒤에는 마이너스 10이 0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4, 위에 걸로 넣으면 마이너스 24인데 의미가 없어요. 밑에다 넣으면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도 의미가 없죠. 이 라인만 지금 살아있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8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안 되니까 계속 위에다만 넣어야 돼요. 12, 24, 4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마지막에 3의 배수 4개가 나오게 되면서 박스 밑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라인을 따라가서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랬어요. 그러면 48, 24, 12,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이게 5항이고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전부 더하게 되면 정답은 5번 60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쉽게 풀을 수 있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제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그리면서 차분하게 불능과 가능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넘겨보겠습니다. 15번. 이번 구평에서 가나다 도형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오고 많은 시험에서 가나다 도형 삼각함수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시작은 재작년 수능이었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지금 이 문제를 살펴봐 보면 먼저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접선을 그었댔어요. A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접선을 긋게 되면 반드시 원의 중심과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그 선이.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가 B인데 여기서 수직인 선을 그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얘는 바로 지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여기서 뚜렷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건 지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도 이제 접점인데 D예요. 또 하나 끊어갈게요. 뭐냐면은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긋게 되면 이 두 개의 접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중등기하에서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D에서 F라는 점을 어떻게 그었냐면 얘랑 평행하게 그었댔어요. 여러분 평행은 왜 나올까요? 평행은 닮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평행하면 동의각, 억각이 같게 되면서 반드시 삼각형의 닮음이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인 걸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F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E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AD가 DE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2대 1이죠.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지금 닮아 있잖아, 큰 거랑. 그러면 1대 2면 1대 3 닮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의 B가 1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B2가 5라고 했습니다. 그럼 B2가 5면 1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10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5가 된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밑에 박스를 보면 A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이 길이는 2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길이도 2a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외접선의 길이는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밑변의 길이의 제곱은 4a 제곱, 높이의 제곱은 25,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9a 제곱이 됩니다. 그럼 5a 제곱이 25니까 a 제곱이 5, a가 루트 5가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루트 5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는 2 루트 5라고 바꿔주고요. 여기도 2 루트 5라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닮음에 대한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DG 여기의 길이를 네가 한번 구해볼 수 있겠어?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2 루트 5잖아요. 근데 몇 대 몇 닮음이랬냐면 1대 3 닮음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 3분의 2 루트 5가 이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비율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그럼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죠? 루트 5대 2예요. 여러분, 루트 5대 2. 왜냐면 여기다가 루트 맞죠? 2대 루트 5입니다. 2대, 왜냐면 여기다가 2분의 루트 5를 곱하면 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5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2대 루트 5면 얘 제곱하면 4잖아요? 얘 제곱하면 5고, 그러면 여기는 제곱하면 9가 되니까 여기는 3이 된다. 맞나요? 2분의 루트 5를 곱하면 3분의 5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3을 곱하면 루트 5가 되는 거 맞으니까 지금 이런 비율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AF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길이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코사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코사인을 밑에서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랬거든요. 코사인 법칙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비율 관계를 보면 이 코사인이 3분의 2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코사인이. 그럼 이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이 변의 길이가 3분의 2루트 5잖아요. 근데 현은 항상 수선을 그으면 2등분이 되는 거예요. 원에서 어떤 현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 현이나. 근데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반드시 2등분 되죠. 그쵸? 왜냐면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2등분이란 걸 이용하면 반드시 현은 수선을 내리면 2등분이 되고 2등분을 내리면 수선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루트 5면 여기도 3분의 2루트 5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3분의 4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이가 2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A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F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이건 계산 생략할게요. AF의 길이는 3분의 2루트 105가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그냥 보너스처럼 준 게 ADF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랬는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사인은 뭐예요? 3분의 루트 5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사인은 3분의 루트 5죠. 그러면 3분의 루트 5분의 AF의 길이. 이걸 하면은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게 되고 그 외접원의 지름의 반이 다에 들어갈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세부적인 계산은 제가 여기서 진행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개의 외접선의 길이는 동일하다. 그쵸? 두 번째, 여기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여러분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빗변분의 밑변을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두 가지 했는데 세 가지네요. 마지막으로 현은 반드시 수선을 그리면 2등분 되는, 수직 2등분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놓고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관식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볼게요.
16번에 2의 2x-4가 되고요. 오른쪽 우변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2의 2-x인 거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러면은 2x-4가 2-x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3x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죠. 기침하면서 알게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8입니다. 여기 8이에요. 그래서 3x가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가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 3 더하면 6이 되겠죠. 17번 fx는 3x 제곱 플러스 1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2를 구하래요. 곱해미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곱해미분 이용하면 정답은 32가 됩니다. 18번.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삽질할 수 있거든요. 잘 보시고 자기가 삽질했는지 제대로 풀었는지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깔맞춤이 중요한 문제예요. 좌변, 우변이 있는데 등식은 이항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보냐면 a9-a3과 a3분의 1 마이너스 a9분의 1이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3으로 묶어주면 아래 6승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는 a의 9분의 1로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아래 6승 마이너스 1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러면 아래 6승 마이너스 1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래 6승 마이너스 1이 0이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아래 6승이 그럼 1이란 거잖아요. 그럼 R이 1이란 거고. 그쵸? 근데 문제를 봐보면 문제에서는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 즉 R이 1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R이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첫 줄에 나와 있는 건 이거를 서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A9를 곱해주면 A3 곱하기 A9가 1이 됩니다. 그럼 등비중앙을 이용하면 양수를 했으니까 A6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이 됩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풀어야 되는데 일반항으로 바꾸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식은 이항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 이용해 주시고요. 19번은 너무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9번의 정답은 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 21번, 22번 풀이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에서 a분의 1 절대값 x, x-a 플러스 a제곱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그런 식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에 좀 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a제곱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제곱을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a제곱과 만나는 게 0과 a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항을 처음부터 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x축은 여기 이렇게 있겠지. 자, 문제에서 이게 S2랬어요. 그런데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넓이를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도 S2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S2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S2는 다름없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넓이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 너무 쉽거든요.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a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절편의 차이가 a니까 a의 세제곱을 하면 6분의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a 제곱이니까 a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2배를 곱해야
A 세제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3이 됐을 때, 잠시만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6분의 A 제곱, 6분의 A 제곱,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3분의 A 제곱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A는 3분의 1이 됩니다. 착오가 있었어요. A가 3분의 1이고,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랬죠? S1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 ES2. 그러면은 여기에 3분의 1을 넣으면 S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7분의 1이 되고요. 정답은 28이 되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21번. 와우! 21번 문제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 가서 또 지금도 남은 시험을 풀 때 이 n에 관한 식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n에 관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1부터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금방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로그 4 fn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굉장히 길죠? 최소값을 gn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랬냐면 근데 15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의 합이래. 그러니까 지금 별로 안 돼. n이 1부터 15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gn이 2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걸 만족하는 n을 다 더해라. 1부터 15까지 대입하면 되는데 괜히 생각을 많이 하다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은 그것도 안 하거든요. 바로 1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F1은 위씨가 다 집어넣으면 24 플러스 4K가 돼요. 여러분 로그 4의 FN이 정수가 되려면 이 F1이 4의 거듭제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K가 자연수랬어요. 그럼 4의 거듭제곱 써놓고 시작할까요? 4, 16, 64, 256, 1024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 64예요. K가 자연수니까. 그러면 K가 1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G1이 10이야. 만족했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거를 G1은 10이라는 거 적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반드시 내가 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를 넣어보면 F2는 48 플러스 4K가 돼요. 그럼 역시 64가 제일 가깝거든요. 16이니까 4가, 여기 그 K가 뭐가 되냐면 64가 되려면 16K가 4가 되겠죠. G2는 4가 되니까 역시 20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F3은 64를 넘어버려요. 72 플러스 4K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4가 아니라 256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256에서 72를 뺀 다음에 그걸 다시 4로 나눠준 게 G3의 값입니다. 당연히 20보다 커요. 그러니까 G3은 답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불능의 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F7까지 가볼게요. F7은 196 플러스 4K인데 그럼 256에서 196을 빼면은 60이 되거든요. 그럼 K가 15가 된다. 안 되다가, 쭉 안 되다가, 256과의 차이 때문에 안 되다가, 처음으로 20 이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여러분,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1024예요. 256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그럼 1024는 여기서 800 차이 나는데 이 다음부터 안 됩니다. 15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F15를 해보면, F15는 지금 밑에 나오면 225 곱하기 4거든요. 900입니다. 900 플러스 4K예요. 그럼 1024가 되려면 지금 124가 더해져야 되거든요. 31이다. G15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되는 거는 1, 2, 7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면. 그래서 다 더하면 10이 된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n에 관한 식을 만나서 n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15 이하의 n의 값의 합이니까 그냥 1부터 15까지 다 해버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2번을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공통의 22번. 최고차의 수가 1이고 최소값이 음수인 4차 함수 fx가 있고 양수 a, 이런 거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실제로 이 문제 풀려면 양수 a, a가 양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gx는 나눠진다. 어떨 때 나눠지냐면 fx분의 xx-4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고요. fx가 0일 때는 그냥 a가 된다. 근데 이건 양수. 한 번 더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x가 4차라는 건 여기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여러분 왜 불리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서는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아니면 반드시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얘가 상수니까 결국 불연속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는 0이 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야, 그건 아니고 fx는 4차 함수긴 한데 반드시 최소값이 음수라고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낮게 그려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 2번은 여기서 닿게 된다는 거지. 그럼 최소 2번이 닿게 됐을 때 fx가 0이 될 때 이건 왜 연속이 되냐면 fx에 x와 x-4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있으면 이게 없어지게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없어진 다음에 나머지 2차식에서는 절대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hx는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fx를 xx-4 hx라고 하면 다시 쓰면 gx는 hx분의 1 fx가 0이 아닐 때, 즉 x가 0과 4가 아닐 때라고 돼요. x가 0과 4에서만 지금 0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x가 0과 4일 때라고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h0과 h4는 모두 같은 값이어야 돼요. a분의 1. 근데 hx는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가 0과 4에서 같다. 축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hx를 쓸 때 4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을 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4x로 가면서 0을 대입하면 a분의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절대 제가 아까 뭐랬냐면 0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0이 될 수 없으니까 판별식을 가줄게요. 4분의 d는 4-a분의 1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0보다 작으면 a분의 1이 4보다 큰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끝까지 읽어볼게요. f5의 값이 정수일 때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더 넣어볼게요. f, x, x-hx. 그러면 5 곱하기 1 곱하기 h5니까 5h5예요. 5h5가 정수라는 겁니다. 근데 h5를 넣어보면 5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5 플러스 a분의 1인데 그러면 25 플러스 a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즉 a분의 5가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분의 1이 4보다 크니까 a분의 5는 2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지금 최소 20보다 큰 정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딱 20일 때라고 이 a분의 5가 20보다 큰 정수이면 그러면은 그 다음 정수가 뭐가 되죠? 2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a분의 5가 20보다 큰 정수여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21, 22, 23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구하란 건 a의 최대값이에요.
분모가 최대값을 가질 때 분수는 뭘 가지나요? 최소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결국 A분의 5는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분의 5가 21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21분의 5라고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분모 분자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6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을 봐야 될 게 뭐냐면 fx가 0이 안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0이 될 수밖에 없다면 약분이 가능한 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연속이 되려면 요 연속분의 연속함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피드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0월 더프 공통영역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